저희 조코피TV는 썬팅 필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사하는 T9 필름 신차 검수부터 장기 렌트 리스까지 모빌리티 서비스의 정수 카스페이스와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조코피TV 조현일입니다. 자, 오늘 LA 레이커스 인디애나 페이서스의 경기가 있었죠. 네, 제가 스포티비에 중계를 하고 아주 또 흥미로운 경기를 이렇게 해설하게 되면 참 보람을 느낍니다. 오늘 극적인 승부가 펼쳐졌는데 인디애나도 현재 동부 컨퍼런스 4번 시드, 또 레이커스도 4번 시드, 양대 리그 4위 팀들의 잘못된 만남이 인디애나에서 열리게 됐는데 일단 레이커스는 분위기가 썩 좋지 못했습니다. 르브론 제임스 복귀에도 불구하고 3연패 늪에 빠져 있었고요. 인디애나 페이서스는 리그 5연승과 더불어서 홈 8연승, 홈에서 굉장히 큰 강점을 드러냈습니다. 오늘 경기 전까지 홈 성적이 24승 11패일 정도로 안방에서 굉장히 강한 면모를 드러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승리 확률을 따진다면 인디애나가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절체절명의 맞대결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컨퍼런스이긴 합니다만 플레이오프의 향기가 물씬 날 정도였는데 패한다면 레이커스 역시도 5번 시드로 떨어질 수 있는 위기 상황이었죠. 왜냐하면 멤피스 그리즐리스와 승률이 똑같기 때문입니다. 자, 하지만 오늘 경기 르브론 제임스의 위닝 버저비터 팁인으로 레이커스가 120대 119 한 점차 승리를 따냈습니다. 정말 극적인 승리였죠. 위닝 버저비터인데 그게 팁인이었어요. 그만큼 극적이었고 나중에 저희가 또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인디애나 페이서스는 3위 뉴욕 닉스와 격차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뉴욕 닉스가 LA 클리퍼스에게 패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이 경기를 잡았더라면 격차를 한 게임 줄일 수 있었는데 결국 패했고 5연승이 마감됐습니다. 그리고 승차는 그대로 3게임이 됐죠. 2게임으로 줄일 수 있었는데 사실상 3번 시드에 대한 가능성은 좀 낮아졌다, 거의 사라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좀 뒤가 서늘하죠. 디트로이트 피스톤스 같은 센트럴 디비전인데 한 경기 반 차이로 쫓기는 신세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경기를 앞두고 인디애나 페이서스의 우위를 점치는 그런 분위기가 높았던 이유는 그만큼 서로 행보가 완전히 대조됐기 때문이죠. 자, 인디애나 페이서스는 5연승, 그리고 이 과정에서 119.8득점보다는 113.2실점만 내준 수비력이 돋보였고요. 또 이 인디애나의 약점이 리바운드입니다. 리바운드 평균 득실 마진이 마이너스 3개 이상이에요. 리바운드가 제일 약한 팀인데 거의 연승 기간 동안에는 46.6개 리바운드를 걷어냈고 어시스트는 원래 많이 뿌리는 팀이죠. 할리버튼 덕분에 항상 이번 시즌 내내 팀 어시스트 탑 5에 들었었는데 27개 이상의 어시스트를 뿌렸습니다. 어시스트를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야투 효율은 거의 정비례해서 올라갑니다. 필드골 48.9%, 팀 3점 37.6%였던 반면에 레이커스는 연승을 달리다가 3연패, 그리고 평균 111득점, 굉장히 낮았죠. 그리고 실점은 거의 120점 육박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5경기의 득실 마진이 마이너스 9.8점이니까 상당히 분위기 좋지 못했어요. 그리고 리바운드도 40개 남짓이었고 어시스트 25.4개, 필드골과 3점 성공률은 괜찮았지만 전체적인 에너지 하락이 결국에는 수비에 대한 약점으로 이어졌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경기 가장 관심을 모았던 선수는 레이커스에서는 역시나 돈치치 르브론이겠고 인디애나는 할리버튼의 팀이죠. 이 할리버튼이 계속 등과 허리 쪽에 고질적인 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상 때문에 또 경기를 건너뛰기도 했었는데 돌아오자마자 아주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죠. 특히나 3월 내내 크레이지 모드였어요. 진짜 놀라운 기록이 있는데 3월 들어서 할리버튼은 어시스트를 103개 뿌리는 동안 실책이 단 9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ATR이 어시스트와 턴오버 레이시오, ATR이 11대 1이 넘는 거잖아요. 11대 1. 2.5대 1만 돼도 와, 굉장히 볼관수를 잘하는구나,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한 달 기록이라 하더라도 11대 1은 이거 NBA 역사를 놓고 봐도 거의 없을 겁니다. 그만큼 할리버튼의 플레이메이킹 품질이 예술이라는 거죠. 어시스트는 리그 3위인데 실책은 겨우 220이에요.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만큼 안정적으로 볼을 잘 다루면서 오펜스의 엔진 역할도 하고 또 때로는 해결사로도 나서는 그런 할리버튼입니다. 득점 어시스트 연속 더블은 또 구단 1위입니다. 그만큼 득점력을 갖추고 있는 플레이메이커 혹은 파실리테이터, 패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오늘 팀은 졌습니다만 할리버튼은 오늘도 맹활약했습니다. 16득점에 어시스트가 무려 18개, 실책 딱 1개였고요. 그리고 허슬 수치도 3개나 기록을 했습니다. 3점을 9개 던져서 하나밖에 넣지 못했습니다만 자, 그래도 어시스트 18개 뿌리는 동안 1실책이면
정말 유기적으로 공격을 잘 이끈 셈이 됐죠.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마지막에 에런 니스미스가 되도 않은 슛 던질 때 그때 리 칼라이 감독이 수비 매치업 때문인지 할리버튼을 투입하지 않았어요. 저도 그 경기를 해설하면서 해설할 틈을 놓쳤었는데 할리버튼을 투입하지 않았던 혹은 투입하지 못했던 그 지점이 할리버튼 입장에서 아쉬울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마지막 순간에 팀 내 최고의 선수가 공격과 수비 상황에서 플로우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는 인디애나 페이서스가 좀 패배를 자초한 부분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하지만 오늘 경기의 뭐 최고 주인공은 르브론 제임스였습니다. 환상적인 팁인 버저비터로 위닝샷 공동 2위에 오르는 동시에 LA 레이커스를 4번 시드로 유지시켰습니다. 멤피스 그리즐리스와 1라운드에서 맞붙을 가능성이 현재 높습니다. LA 클리퍼스와 레이커스 멤피스와의 승차는 3경기이기 때문에 이거 뒤집긴 쉽지 않아요. 지금 남아있는 게임 수가 얼마 되지 않잖아요. 한 7, 8경기 남아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레이커스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플레이오프 1라운드 첫 2경기를 홈에서 치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승리는 굉장히 중요했었고, 그리고 르브론 제임스의 팁인 버저비터 위닝샷이 터졌습니다. 자, 이로써 르브론 제임스는 위닝샷 역대 공동 2위에 올랐어요. 정규 시즌과 플레이오프 합산으로 했을 때 통산 위닝샷 버저비터 1위가 마이클 조던입니다. 마이클 조던은 어디든지 끼어있죠. 마이클 조던의 1위, 공동 2위가 바로 코비 브라이언트와 조 존슨이었고, 그 다음에 4위가 르브론 제임스였는데, 오늘 이 위닝 팁인 버저비터를 터뜨리면서 코비 그리고 조 존슨과 함께 공동 2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역사를 썼어요. 최고령 위닝 버저비터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각종 최다 기록, 그 다음에 최고령 기록, 그리고 최연소 기록까지 대부분의 기록을 지금 르브론 제임스가 여기저기 들쑤시면서 깨고 있어요. 대단하죠. 자, 그래서 이 버저비터 영상 한번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르브론 제임스 이 상황에서 바로 리바운더로 변신을 하죠. 보시면 변신을 합니다. 여기서 철저하게 기본기를 지키죠. 그런데 이 자레이스 워커 같은 경우에는 박스아웃을 안 합니다. 르브론 제임스가 이걸 인지했죠. 그러면서 르브론 제임스가 바로 림 앞에 워커가 아니라 수비수가 아니라 르브론 제임스가 있게 되니까 블락아웃, 박스아웃이 되지 않은 거고요. 그리고 샷 클락, 게임 클락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인지했습니다. 경기 종료를 알리는 버저비터가 머지 않았음을 인지하고 팀인 상황을 생각해서 손에 닿자마자 확 손을 빼버렸어요. 여기서 멍청하면 잡고 덩크 찍는다니까요. 그러면 시간 흘러가 버리죠. 핑거팁, 손가락 끝으로 살짝 마무리하고 손 빨리 빼야죠. 그래야지 버저비터가 인정이 되니까. 이런 것까지 르브론 제임스는 미리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팁인을 딱 넣고 나서 르브론 제임스는 이건 됐다라고 본인이 확신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료들과 함께 미리 좋아하는 장면이 나왔었고, 르브론 제임스가 사실 오늘 경기 3쿼터까지 2점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연속 경기 10득점 이상 기록이 깨질 가능성이 높았어요. 그런데 나는 그 기록 신경 안 써. 이런 마인드라기보다는 언제든지 나는 이 10득점은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3쿼터까지는 야투가 터지지 않았지만 플레이메이킹, 링커, 디펜더, 리바운더 전부 다 본인이 관여하면서 자신만의 리듬을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4쿼터 승부처에서 결국 득점하고 자유투 넣고 그리고 마지막에 팁인까지 4쿼터까지 13점 넣었습니다. 그런데 13점 넣고도 경기의 주인공이 되는 게 저는 르브론 제임스의 품격이라 생각해요. 당연히 다른 선수였다면 13점 넣고 버저비터 넣었으면 무조건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오늘 르브론 제임스는 그렇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본인만의 리듬 속에서 또 경기가 주는 압박, 그리고 본인은 신경 안 쓰려고 하겠지만 연속 경기 달성에 대한 그런 기록에 대한 프레셔도 있었을 텐데 3쿼터까지 내가 야투를 난사하거나 아니면 그 기록을 채우기 위해서 사욕을 드러내는 장면들이 없었던 점, 그리고 마지막에 농구의 기본기에 딱 입각해서 득점을 하는 걸 보면서 참 대단하다. 클래스가 진짜 어디 가진 않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르브론 제임스와 돈치치 최고의 콤비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서로 틈만 나면 서로의 플레이를 칭찬해주고 립서비스처럼 느껴지지 않는 진정성 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오늘 경기 끝나고 돈치치가 르브론 제임스에 대해서 굉장히 큰 고마움을 표했어요. 나를 믿어준 르브론에게 감사하다. 나에 대한 믿음, 신뢰가 느껴졌고 마지막 슈팅 기회를 나한테 준 점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루카 돈치치 3점 소나기가 내렸습니다. 오늘 3점 감이 굉장히 좋았고 지금 연달아서
계속 30점 이상을 넣고 있죠. 4경기 연속 30점 이상 행진인데 그 중심에는 돌파도 있고 자유투도 있지만 바로 3점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역대 연속 3점 경기 기록 5위에 올라 있어요. 1위, 2위가 스테픈 커리고요. 1위 기록이 무려 268개. 굉장하죠. 그리고 157개 역시도 커리. 3위가 데미안 릴라드 150개고요. 4위가 은퇴한 카일 코버 127경기. 그리고 바로 5위가 지금 현재 진행형인 루카 돈치치입니다. 그러니까 코버, 릴라드, 커리의 기록을 현재 깨기 위한 그런 지금 준비 작업에 들어간 거죠. 111경기니까. 그만큼 루카 돈치치를 논할 때 돌파, 플레이메이킹, 다재다능한, 그 다음에 사이드 스텝백 석점 이런 것들을 빼놓을 수가 없죠. 자, 이제 레이커스의 남은 일정은 여전히 터프합니다. 오늘 경기를 잘 치렀지만 30개 팀 가운데 남아있는 일정 강도는 두 번째로 높아요. 굉장히 높은 편인 거죠. 당장 시카고 만납니다. 시카고를 홈으로 초대해서 3점 19방 얻어맞으면서 졌는데 시카고가 최근 들어서 완전 도깨비예요. 너무너무 잘합니다. 트레이 존스가 빠져있지만 코비 화이트, 조시 기디 난리 났습니다. 시카고 까다로운 상대고 원정 연전의 마지막이 멤피스예요. 44승 28패 기록하고 있는데 이 경기 너무 중요하죠. 맞대결이니까. 그리고 나서 홈으로 돌아오는데 휴스턴 골든스테이트 요 두 경기 중요하고요. 뉴올리언스 살짝 쉬어갈 수 있습니다. 트레이 머피 3세가 지금 빠져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두 경기가 있는데 이게 또 관건인데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가 두 경기예요. 그런데 썬더는 이미 1번 시드 그리고 과연 두 경기 전부 다 온 힘을 다해서 붙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레이커스에게 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댈러스로 이동을 합니다. 돈치치의 댈러스 방문기. 여러모로 뭐 빅매치죠. 아주 재밌는 경기가 될 것 같고. 그리고 홈으로 돌아와서 다시 휴스턴 만납니다. 이때는 휴스턴이 2번 시드를 확정하면 제일 좋은 그림이죠. 그리고 마지막 경기는 포틀랜드 원정을 가게 되는데 썬더를 두 번 만나고 휴스턴 두 번 만나는 이 일정이 터프할 수 있어요. 다만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와의 이 원정 2연전 때 썬더가 어느 정도 힘을 빼고 나설지 여부가 상당히 또 중요하겠고 또 다른 팀들의 상황을 살피는 것보다는 본인들의 경기력에 집중한다면 레이커스가 원하는 상위 시드도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래서 레이커스의 남은 일정이 남아있는 팀들의 승률만 놓고 보면 두 번째로 어렵다. 두 번째로 하드하다라고 볼 수 있지만 레이커스가 오늘 경기 승리로 또 얼마나 분위기를 바꿀 수 있을지 또 함께 지켜보시죠. 제가 중계하는 골든스테이트 경기는 뭐 형편없습니다. 성적이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뭐 배정이 안 될 것 같긴 한데 레이커스는 그래도 제가 중계해서 극적인 승리를 따냈고 또 명승부가 나오게 돼서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상 레이커스 르브론 제임스에 대한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 또 컨텐츠 올라가니까 꼭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주말에 또 저희가 다양한 컨텐츠 올릴 테니까 여러분 지금처럼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